애는 언제 낳을 거니? 야,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밥 챙기겠니? 우린 진짜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던진 이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망쳐본 적 있나요? 좋은 잔소리겠거니 이해하려고 해도 더 답답한 건요,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데도 매번 똑같이 참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과 말버릇이 결합된 패턴의 문제죠. 이 패턴을 깨내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계는 틀어져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문제적 말버릇, 성향별로 달라지는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 이제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한 지 10년 차가 된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말투와 편견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내가 이해하고 넘겨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좀 들여다보면 상처 주는 말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잔소리는요,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들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는요, 며느리의 태도를 문제 삼을 때 나오는 단골 대사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이 말 속에 숨겨진 본뜻은 무엇인지 8가지 성향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성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소금상형입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인데요, 소금상형 시어머니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아침은 잘 챙겨주고 있니? 얘가 어찌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소금상형 시어머니들은 가부장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야. 내 아들 시키지 마. 소금산 시어머니들은 그게 혹여 며느리가 맞벌이일지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죠. 내가 이제까지 잘 키워서 너에게 바톤 터치했으니 이제부터는 너가 우리 아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막형 시어머니입니다. 실제 사막형 시어머니들은 시집살이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음형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언어도 사용을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럼 이런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시집살이가 들어오죠. 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니? 야, 요즘은 혼자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럼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 아들만 고생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집안일 안 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간섭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미로형 시어머니입니다. 솔직히 특집을 미로형 시어머니로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이 시집살이를 겪고 있다면 한 60% 이상의 시어머니는 미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궁금합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엄청 궁금하고 같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매우 큽니다. 관심이 사랑인 성향들이죠. 또 혹여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닌 타인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의 벽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형 시어머니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뻔히 알지만 너희 이번 주 뭐 하니? 떠보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번째는 화라산 유형의 시어머니인데요, 한마디로 다혈질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라산 시어머니들은요, 불쾌한 감정을 서스럼없이 표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기 아들에 관련된 잔소리를 할 때 이런 말을 할 확률이 높죠. 너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쉽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웃기는 건 이 화라산 시어머니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자식을 함부로 대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귀하게 키웠다고 얘기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남편한테 들어보면 나한테만 그런 걸 바란다는 게 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와이키키 유형의 시어머니입니다. 장난을 너무 많이 쳐. 뼈 때리는 장난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을 때 제일 기분이 나쁜데 그렇다고 따지긴 좀 애매해요.
애매한 언어들을 사용하거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쉽게 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때 며느리들이 아니 우리 살림인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꾸 뭘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들이 그러면 어머니한테 안 된대 이번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여섯 번째는 지중해형 시어머니입니다.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배려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를 하게 될 때는 언제 하게 되냐면 자주 보지 못할 때 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 때문에 못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자주 보고 그래야 가족이 된단다 이러면서 따뜻하지만 약간 지적하는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죠. 일곱 번째는 에베레스트형 유형의 시어머니입니다. 에베레스트 유형은 감정보다는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타입입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에베레스트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해서 분위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인사를 해도 인사에 대한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던가 괜히 눈치가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에베레스트 유형의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죠. 자, 여덟 번째는 호수형 시어머니입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어머니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과 사랑을 잘 나누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아들에게 사랑을 많이 쏟으면서 살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가 보내는 순간부터 아들 뺏긴 시어머니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실제 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을 시킬 확률이 더 높겠죠. 예를 들자면 땡땡이는 뭐라고 했어? 땡땡이가 뭘 해주긴 하니? 아이 걔는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던데 자꾸 아들을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많이 하는 잔소리 첫 번째를 성향별로 특징과 함께 설명드렸어요. 혹시 여러분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나요? 다음으로는 며느리들이 자주 겪는 두 번째 잔소리 바로 손주, 손녀를 다룬 시어머니의 불만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자신의 손주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로 많은 며느리들이 고통받고 있죠. 이제 그 두 번째 잔소리와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산 유형의 시어머니는요.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애를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면 나중에 잘 클지 너무 걱정된다. 훈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의와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소금산 유형의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래 좀 현명하고 건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남편을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명하게 책임 전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막형 시어머니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을 잘 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땡땡네 누집 애기는 3살인데 벌써 한글을 읽더라. 대놓고 비난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요를 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이럴 때 우리 며느리들은 어때요 기분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포인트 비교하는 언어만큼 나쁜 언어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는데요. 실은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마 사막형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세 번째는 미로형 시어머니입니다. 자주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로형 시어머니는 모든 간섭의 영역을 넘나들어서 모든 영역에 간섭할 확률이 높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여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뭔가 환경을 미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정리정돈을 안 한 잔소리를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어머니들은 규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로형
이상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시어머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물어보는 내용에 다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화라산 유형의 시어머니입니다. 화라산의 시어머니는요, 말투나 말버릇이 무조건 자극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도 뭔가 맥락 없으면서 화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애를 이렇게 키우면 되냐? 뭐 안 하고 뭐 했냐? 뭔가 질책하듯이 대화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분들의 언어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언어를 들을 때마다,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다는 감정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죠. 이럴 때는 어머니에게 대처를 잘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머니보다 목소리가 크거나 어머니를 누르려고 하면 더 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머니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어머니 좋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애교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분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와이키키 유형의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보다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머니인데 애를 놀려먹으면서 키우는 거죠. 뭐 과자를 보면은 할머니가 이거 다 먹어 말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누가 봐도 어른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머니들이 있죠. 여러분의 아이가 할머니가 놀려먹어갖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머니 그 얘기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그 방향을 나로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중해 유형의 시어머니입니다. 손주를 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딸기를 먹고 싶어 해요. 이제 12개월 된 아이예요. 엄마는 아직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아. 근데 할머니가 벌써 애한테 다 먹여버려요. 어머니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자신이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지적을 많이 하죠. 넌 너무 애를 예민하게 키우는 것 같아. 야, 요즘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니? 며느리를 예민한 며느리로 만들 확률이 높죠.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이 시어머니는 그냥 손주가 예뻐서 먹이고 싶어 한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땡땡이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딸기도 먹이고 바나나도 먹이고 이것저것 다 먹일 수 있는데 어머니 부탁드려요. 24개월 위에 많이 먹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베레스트형 유형입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 유형의 시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크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한마디를 하는데 꼭 좀 자극되는 말 한마디,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경향이 있죠. 애들이 놀기만 하면 안 된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책도 좀 읽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관심 없는 듯 하는데 한마디 툭 던져버려요. 그럼 며느리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하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는 호수형 시어머니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기 남편과 관계가 안 좋고 또 아들은 센 캐릭터예요. 근데 만약에 손주가 태어나요. 사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주에게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가 어머 애기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호수형 시어머니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어머니들 중에 내 아들 이러면서 할머니가 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엄마가 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는 며느리들이 가끔 상담 오거든요. 근데 실제 시어머니가 늙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라는 단어를 배제시키고 대화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건강하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호수형 시어머니가 감정적이게 되면 여러분이 대처 능력이 완전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나마 이 호수형 시어머니는 질투심도 많고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충족이 되어야 잔소리가 멈춰지고 관심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 너무 잘 컸어요.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시어머니들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과 과도한 언어들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자주 겪는 잔소리들, 사실 그 말들이 단 한 번의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을 잘 하느냐입니다. 시어머니 성향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매번 충돌을 피하고 더 나빠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한 성향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 보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명심할 건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말을 던질 때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우리 시어머니도 이런 유형이에요 라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